사소는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 모습을 보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황색 승복을 입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자기를 공견이라고 소개했다. 사소는 공견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공견대사는 소림파 4대 신승 중 첫째였다. 현 소림파 장문, 공문대사의 사형이기도 했다. 무림의 이름 높은 소림의 4대 신승이 앞을 가로막으니 사손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견대사는 송원규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사손은 또 한 번 놀랐다. 어떻게 공견대사가 자기가 송원규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러나 정작 사손을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성곤이 많이 뉘우치고 있으니 그만 용서해 주라고 한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사손은 놀라기도 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사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며 다시 되물었다. 공견대사는 성곤이 사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공견대사의 말에 따르면 성곤은 자기가 술에 취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사손이 2번이나 복수하러 찾아왔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사손이 어찌 그런 사실들을 알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공견대사는 성곤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곤은 몇 년 동안 사손을 따라다니며 3번이나 위기에서 사손을 구해줬다고 했다. 성곤의 변장술이 워낙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사손이 복수에 눈이 멀어 주변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가 이유 없이 물러나거나 갑자기 상황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특히나 공동파의 칠산곤보를 빼앗으러 갔을 때 공동파 원로고수들과 겨룬 적이 있었다. 그때 공동으로 중 2사람이 누군가에게 중상을 입어 사손과의 싸움에 참전하지 못했다. 그 덕에 사손은 공동으로 중 3사람과 겨뤄 이기고 칠산곤보를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껏 누가 공동으로 중 2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혔는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공견대사는 성곤이 많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으니 그만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해 주라고 했다. 사손은 무슨 소리냐며 크게 화를 냈다. 성곤이 후회한다고 해서 죽은 일가족 13명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나? 사손은 당장 성곤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뒤쫓고 있는 송원규를 죽이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무림의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성곤과 사손 2사람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러자 공견대사는 조용히 연부를 한 다음 어차피 지금의 사손 실력으로는 성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성곤은 3년 전 이름 높은 스승의 문화로 들어가 무공을 수련해서 지금은 더욱 강해졌다고 했다. 공견대사는 못 믿겠으면 칠산권으로 시험해 보라고 했다. 사손은 난감했다. 소림 4대 신승으로 불리는 공견대사의 무공이 자기보다 높은 것은 조금 전에 확인했지 않은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손에게 공견대사가 말했다. 내가 13번의 주먹을 받음으로써 13명의 목숨값을 치르겠다. 내가 13번의 주먹을 모두 받아내면 그만 복수를 접어라. 사손은 칠산권을 맨몸으로 13번이나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사손은 자기가 내기에서 이기면 성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 말에 공견대사는 사손이 자기를 이기면 성곤이 사손을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2사람의 대결이 시작됐다. 사손은 공견대사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첫 주먹은 3알의 공력을 실은 병력권으로 공견대사의 가슴을 쳤다. 그러자 공견대사의 몸이 휘청이더니 한 발 물러났다. 그것을 보고 사손은 이 대결에서 이겼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7알의 공력을 실은 3번째 주먹까지 받고도 공견대사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저 몸을 휘청이며 한 발 물러날 뿐이었다. 첫 주먹보다 2배는 더 큰 힘이 실린 주먹을 맞고도 겨우 한 발만 물러나는 것을 보고 사손은 이상함을 느꼈다. 어쩔 수 없이 사손은 4번째 주먹부터 칠산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손이 4번째 주먹을 내지를 때 위기감을 느낀 공견대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가슴으로 사손의 주먹을 받았다. 그러자 공견대사의 반탄력에 밀려 사손이 몇 발자국 뒤로 밀려났다. 그제야 사손은 지금 공견대사가 사용하는 무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소림파의 최상승 무공 중 하나인 금강불개 신공이었다. 비록 초식을 사용해서 공격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견대사가 앞으로 내디딘 한 걸음은
무서운 것이었다. 사손은 10번째 공격까지도 공견대사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 채 자기만 반탄력에 밀려 내상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사손도더는 공견대사의 생사를 걱정할 처지가 못 되었다. 앞으로 세 주먹 안에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면 복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손은 독한 마음을 먹고 공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칠산권을 사용했다. 그러자 갑자기 공견대사가 위로 뛰어올랐다. 그 덕에 사손의 주먹은 가슴이 아니라 공견대사의 아랫배를 강타하게 되었다. 순간 공견대사가 입에서 붉은 피를 토했다. 공견대사는 그대로 가슴으로 사손의 공격을 받아낼 경우 강한 반탄력 때문에 사손이 크게 다칠 것을 우려해 가슴보다 푹신한 아랫배로 사손의 공격을 받아낸 것이었다. 놀란 사손이 공견대사에게 그만하라고 했다. 하지만 공견대사는 이제 2번 남았다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12번째 공격도 공견대사는 피를 토하며 아랫배로 받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주먹뿐이었다. 사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나는 복수를 포기해야 하냐며 크게 웃다가 손바닥에 공력을 끌어올려 자기 이마를 내려쳐 자결하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공견대사가 멈추라고 소리치며 급히 달려왔다. 그 순간 남은 마지막 한 주먹이 공견대사의 명치에 꽂혔다. 승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것은 금강불개 신공을 깨뜨리기 위한 사손의 계략이었다. 금강불개를 사용하려면 입을 다물고 진기를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사손의 행동에 놀란 공견대사가 멈추라고 소리치며 입을 벌리는 바람에 금강불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물론 사손 역시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 만약 어설프게 신용만 했다면 공견대사가 뛰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손은 쓰러진 공견대사를 부둥켜 안고서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그러자 공견대사는 웃으며 이제 곧 성곤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사손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공견대사 옆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조식했다. 공견대사와 대결하면서 너무 많은 공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성곤과 싸우기 위해서는 공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성곤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손이 공견대사를 쳐다보며 왜 성곤이 안 오냐고 물었다. 공견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곤 이자가 나까지 속인 것이냐며 탄식했다. 그 말을 듣고 사손은 다시 한번 분노했다. 그러나 죽어가는 공견대사를 바라보니 죄 없는 노승을 죽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다. 사손은 공견대사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공견대사는 웃으며 앞으로 사람을 죽일 때 내 생각을 조금만 해달라고 했다. 공견대사는 사손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봤자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공견대사는 숨이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무공으로는 성곤을 이기지 못한다고 일러줬다. 그러면서 다만 도룡도를 찾아 감춰진 비밀을 공견대사는 비밀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어버렸다. 사손이 왕만산도에 도룡도를 탈취하기 위해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